지금요, 전남 강진에서 지금 여고생이 사라졌는데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토요일에 전남 강진에서 한 여고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가 나갔다가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실종된 날 그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뭐 강진이다, 알바하러 나간다, 아저씨를 만났다, 해남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실종된 이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고 같이 나가자고 해서 이제 둘이 나갔다는 건데 나간 지 한 2시간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17km 떨어진 야산에서 갑자기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종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함께 나갔던 이 아버지의 친구가 계속해서 지금 뭔가 좀 수상한 점이 확인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날 밤에 이 여고생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함께 나간 이 아버지의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이 아버지의 친구 용의자가 뒷문을 열고 도망갔었던 거죠. 이때부터 뭔가 이제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 용의자가 그 다음 날 확인해 보니 그 집 주변 공사장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 사라진 여고생을 찾기 위해서 오늘로 이제 닷새째 인근의 야산 등을 이제 수색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는 이 여고생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 물론 이 여고생이 집을 나서면서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강진이다, 여기 강진이야, 알바하러 간다,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아저씨 즉 아버지 친구를 만났다, 해남 쪽이다 라고 문자를 남긴 후 몇 시간 후에 그 해당 여고생의 휴대폰이 야산에서 꺼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숨졌습니다만 아버지 친구란 사람과의 연관성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걸 지금 우리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보면 네. 일단 실종된 이제 여고생이 남긴 문자를 보면 네. 아버지 친구를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2시간 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핸드폰이 꺼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된 장소 근처에서 또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아버지의 친구와 승용차가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승용차입니다. 네네.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 이 용의자가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2시간 동안의 차 안에 있었을까?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네. 그날 또 차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네. 세차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세차했고 또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네. 집에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는데 뒷문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여러 가지 추정을 보면 일단 이 용의자 네. 지금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집 주위에 있는 공사장에서. 네. 그러면 이 용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 네. 그건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하.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이제 아마 그 뒷문으로 도망치는 CCTV인 것 같습니다. 네네. 뒷문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일단 용의자와 실종된 여고생과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아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여고생의 소지품이랄지, 네. 여고생이 어떤 소재랄지, 아니면 이제 차량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된다고 하면 아하. 그 단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진상을 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집을 나간, 그리고 지금은 숨졌습니다만 뭔가 의심스러웠던 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이 남성을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 이 여고생은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종 상태인데요. 지난 16일 날 지금 연락이 끊겼으니까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닷새째 지금 연락도 끊기고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주변을 갔을 만한 것, 인근이 있을 만한 곳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찾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 모두 총동원해서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당일 용의자, 지금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이 탄 차량을 목격자의 목소리 그리고 경찰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외딴 곳에 차가 있어서 깊은 꼴짝이고 농로이가 차가 있길래 남바만 힘으로 좀 익혀놓고 그러고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한 것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한 5m 간격에서 봤는데 전혀 썬팅이 진해가지고 보인 것은 없고. 보지면서 전혀 보면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망자는 식당 아버지 가족들 식당에 간접적인 그걸 아주 친한 자리 알고 지냈어요. 자기 집에 CCTV가 4대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정확하게 다만 썬팅이 아주 진하게 돼가지고 핸드폰 마지막 지역이 여지역이기 때문에 여지역이고 이분을 만났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죽죠. 여기 그날 당일 저녁에도 여기를 한번 왔다가 집에서 당구장 간다고 나가갖고 범죄 확정은 아니지만 정황이 또 있으니까 폭력 가해를 잡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이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보면 그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던 야산을 지나는 용의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그 차량이 지나가는데 정말 지금 목격자의 얘기대로 우리가 썬팅이라고 이제 쉽게 말을 하잖아요. 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썬팅이 진해서 차량 내부 운전자 옆에 누가 탔는지, 만약 탔다면 누가 탔는지 지금 그걸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또 경찰 얘기로는 이 사람이 이 실종된 여고생의 가족들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알고는 지내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여고생의 어머니가 초인종 눌렀을 때 뒷문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미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차량이 이제 찍힌 그 이제 부분이 그리고 네. 목격자가 목격을 한 그 당시에 이제 장소가 사실은 이제 도안면 방향,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떨어진 도안면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고생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도 사실은 그 지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 석연치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하. 다행스럽게 만약에 이제 그 썬팅이 좀 약하게 돼 있어서 저 CCTV 상으로 옆자리에 여고생이 탄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들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아하.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남성이 이제 그 동네에서 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보양탕 집이어가지고 뭐 그 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관리 차원의 뭐 목적으로 CCTV를 집에 스스로 여러 대를 달아놨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뒷문 쪽에 설치된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도망가는 게 보이고 그 이후에 방범 CCTV를 통해서 쭉 이제 달려가는 것도 다 찍히게 된 건데, 저는 본인이 뭔가 저런 석연치 않은 점을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 본인이 뭔가 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고 뭐 정확하게 가해자다라고는 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아하. 최소한은 의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김광산 변호사님 잠시 설명하셨지만 지금은 숨진 뭔가 행적이 의심스러운 실종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라는 이 사람, 그런데 당일날 세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정황 증거 같은 걸 없애려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밤에 세차를 했다고 해요. 아하, 네. 그럼 밤에 세차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뭔가 무엇인가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2시간 동안 고향마을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차에 태우고 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차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아마 저녁에 세차를 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뭐 네. 세차장 같은 데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차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머리카락이랄지 특히 이제 지금 머리카락은 이미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DNA 검사를 해야지 과연 이 여고생의 머리카락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통화 기록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뭐 그렇게 둘이 통화하고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핸드폰을 또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여고생의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하고 네. 위치 추적을 해 보면 네. 사실 어떤 그 움직였던 그런 네. 범위가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수사에 실마리가 있을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어떤 형식이든지 그런 행동은 드러날 가능성이 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찰은요, 이 숨진 지금 실종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차량에서 지금 여고생의 물건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지금 머리카락 등은 몇 가닥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식 결과가 나와 봐야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어쨌든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모든 정황 증거가 왠지 석연치 않다는 지금 생각을 지금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일단 본인이 이제 고향 근처에 가서 이제 일정 시간을 있게 되었는데요. 네. 그거를 보다가 보면 굉장히 본인한테 익숙한 지역이었을 때 갔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이렇게 뭐 은닉을 한다거나 네. 뭔가 감추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외지를 갖다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남자가 또 달아난 거를 보다가 보면은 아마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우리 아이의 어머니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텐데 네. 아마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네. 모든 자신의 행위가 들통이 났다고 생각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이 다른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 남자는 이 범행의 이 실종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그러나 참 이 용의자가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화나는 점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가족한테 이 여고생이 이 여학생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나서 이런 행동을 했어야지. 네. 진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요, 실종 여고생의 부모님들의 속은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실종 여고생의 행적을 알려줄 만한 인물이었던 이 실종 여고생 아버지의 친구란 이 남성은 지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혹시 경찰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사에 지금 저희가 방해 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실종 여고생에 대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종된 지 나흘이 넘어가고 네. 있는데 지금 아직 진전은 없어요. 네. 근데 뭐 경찰이 사실은 수사하기에도 굉장히 난점이 있을 거예요. 아하. 더군다나 용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단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실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실종자가 사망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많이 보아요. 네.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공개 수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서가 네. 일단 실종자 가족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네, 동의가 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가족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결국 공개 수사를 좀 전환을 해서 네. 어떤 방식이든지 사건을 좀 신속하게 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분들의 수사에 저희가 혼선을 드리거나 회방을 노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실종 여고생의 부모님들께도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뉴스파이터도 하루빨리 이 여고생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개 수사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 한번 또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